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세 번째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비디오,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1 후륜 구동 차량에서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피치 지오메트리 중에서 리어 솔리드 X를 갖는 후륜 구동 차량의 스컷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 차량에서 프런트 솔리드 X를 갖는 전륜 구동 차량의 리프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프런트 솔리드 엑셀과 리어 솔리드 엑셀을 갖는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이브 및 라이즈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수식을 사용하여 피치 지오메트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륜 구동 차량에서 구동력이 발생했을 때 서스펜션 링크들과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수식을 사용하여 피치 지오메트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 소개된 수학식은 토마스 길레스피의 책 펀다멘탈스 오브 비클 다이나믹스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사륜 구동 차량의 구동력이 작용할 때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수학적인 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운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에서도 전륜에서 후륜으로 하중 전달은 서스펜션 링크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과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스프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피치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동륜이 있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커지면 구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의 스프링을 통한 수직 하중 전달량이 감소합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에서 유도한 두 가지의 피치각식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치 운동과 차량 자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륜 구동에서 피치 운동은 전륜 구동력과 후륜 구동력의 비율에 따라 피치각이 달라집니다. 피치 운동의 지오메트리에 구동력이 작용했을 때 힘과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구하고 제로 피치각의 조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운동에 대해서 맞는 표현을 어떤 것일까요? 1번 전륜 구동력 및 후륜 구동력과 상관없이 피치각은 일정하다. 2번 무게 중심의 높이는 피치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 휠베이스는 피치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번 전륜 구동력과 후륜 구동력의 비율이 피치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중 맞는 답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이번 비디오는 사륜 구동 차량이 가속하는 경우에 피치 지오메트리를 설명합니다. 사륜 구동에서는 전륜에서 리프트가 발생하고 후륜에서 스컷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륜 구동 차량을 가속할 때 차량의 앞쪽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리프트라 하고 차량의 뒤쪽이 내려가는 현상을 스컷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륜 구동 차량을 가속하면 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과 후륜 타이어 노면 접촉점에서 수평으로 발생하는 구동력이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바디의 앞쪽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뒤쪽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앞쪽이 올라가지 못하게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안티 리프트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뒤쪽이 내려가지 못하게 리어 서스펜션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안티 스컷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피치 지오메트리에서 피치 운동 중 차량의 무게중심이 종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따라서 피치 운동 중 차량의 무게중심 이동에 따른 전륜과 후륜 사이의 하중 전달도 무시되며 전후 가속도에 따른 동적 하중 전달만을 고려합니다.
차량의 무게중심 이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피치 운동 중 차량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수학적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언스프렁 질량을 무시하고 링크들의 무게 또한 무시합니다. 피치 지오메트리를 설명하는 모든 비디오에서 프런트 스프링 변이는 전축 스프링이 힘을 받아 변형할 때 실제 프런트 스프링 축을 따라 측정한 값이 아니고 프런트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어 스프링 변이도 후축 스프링이 힘을 받아 변형할 때 실제 리어 스프링 축을 따라 측정한 값이 아니고 리어 휠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또한 KF는 프런트 휠 레이트를, KR은 리어 휠 레이트를 나타냅니다. 피치 지오메트리는 바이시클 모델을 사용하므로 이들 휠 레이트는 좌, 우 휠 레이트를 합한 값입니다. 휠의 인스턴트 센터, 즉 순간 중심을 찾기 위한 프런트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치 운동과 관련해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의 키네마틱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어퍼암의 점 1, 점 2는 스프렁 질량에 장착이 되어 있고 점 3은 언스프렁 질량인 너클 앤 허브 어셈블리에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암의 점 4, 점 5는 스프렁 질량에 장착이 되어 있고 점 6은 언스프렁 질량인 너클 앤 허브 어셈블리에 붙어 있습니다. 바디에 대해서 휠이 상대 운동을 하면 점 3은 점 1과 점 2를 잇는 선의 직각으로 움직이고 점 6은 점 4와 점 5를 잇는 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점 1, 점 2, 그리고 점 3의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해당 휠 센터를 포함하는 수직 종단면과 만나는 선을 찾고 다음에 점 4, 점 5, 그리고 점 6의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해당 휠 센터를 포함하는 수직 종단면과 만나는 선을 찾습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SF이고 기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디에 대한 전륜 휠의 순간 중심 혹은 전륜 휠에 대한 바디의 순간 중심입니다. 이렇게 구한 점 SF를 프런트 서스펜션의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혹은 가상 반작용점이라고 합니다. 리어 서스펜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리어 어퍼암과 로어암을 공유하는 리어 서스펜션의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SR을 그림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프런트와 리어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해서 각각의 서스펜션에 대한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 차량에서는 전륜과 후륜 중 한쪽에서만 구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중 한쪽에는 구동력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런트 서스펜션이나 리어 서스펜션 중 구동력이 작용하는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을 구하여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이 가속할 때는 전륜과 후륜 타이어 모두에서 구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모두에 대한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리프트는 전륜 구동력으로 계산하고 스컷은 후륜 구동력으로 계산합니다. 피치각을 계산할 때는 전륜 구동력과 후륜 구동력을 모두 알아야 하고 프런트 서스펜션의 휠레이트와 리어 서스펜션의 휠레이트를 또한 모두 알아야 합니다. 피치각을 구하고 싶은 순간에 작용하는 전륜 구동력의 비율을 차량 전체 구동력에 대하여 측정하거나 계산합니다. 전체 구동력에 대한 전륜 구동력의 비율을 그리스 문자 크사이로 나타냅니다. Fx를 차량 전체 구동력이라고 하면 전륜 구동력은 전체 구동력 Fx에 대한 전륜 구동력 FXF의 비율 크사이를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륜 구동력 FXR은 전체 구동력 FX에서 전륜 구동력 FXF를 뺀 값이므로 전륜 구동력 FXF의 비율 크사이를 사용하여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 구동력과 후륜 구동력을 합치면 전체 구동력이 되므로 식 1과 식 2를 합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거동을 분석하기 전에 구동력 Fx가 전륜과 후륜에서 모두 작용할 때 피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원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 구동력이 작용할 때 전륜에서 후륜으로 수직 하중 전달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수직 하중의 전달은 서스펜션 링크를 통하는 하중 전달과 스프링을 통하는 하중 전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스펜션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은 스프링 변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라이드 하이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커지면 스프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작아지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작아지면 스프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직 하중 전달량이 커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비디오 H0080 롤센터 파트 12 핸들링 영향편에서 차량의 터닝 거동을 설명한 내용과 같이 스태틱이 아닌 트랜지언트 거동에서는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이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사륜 구동에서 피치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륜과 후륜에서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하중 전달량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륜 구동력이 프런트 서스펜션 스프링에 발생시키는 수직 하중 전달량과 후륜 구동력이 리어 서스펜션 스프링에 발생시키는 수직 하중 전달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들의 계산 방법은 이전 비디오 H0081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1에서 후륜 구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H0082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2에서 전륜 구동에 관한 내용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비디오에서 설명한 과정을 따라 후륜에 작용하는 구동력 FXR이 후륜 서스펜션 스프링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수직 하중 전달량을 식 2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전륜에 작용하는 구동력 FXF가 전륜 서스펜션 스프링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수직 하중 전달량을 식 1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이후에 이들 둘의 수직 하중 전달량들 각각에 해당하는 프런트 스프링 변이와 리어 스프링 변이를 구하면 이들 두 개의 변이로부터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륜의 구동력 FXF가 작용하면 어퍼암의 힘 F1이 작용하고 로어암의 F2가 그림과 같이 작용합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분석한 전륜 구동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 지면 반력 델타 FZF는 동적 하중의 작용으로 스프링을 통하지 않고 서스펜션 링크들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반력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제로의 값을 갖습니다. 힘 델타 FZF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동적 하중이 지면을 누르면 플러스 값을 갖고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퍼암에 작용하는 F1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F2의 수직 성분 분력을 구하면 그림의 F1Z와 F2Z가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이들 두 개의 힘의 작용 방향은 모두 수직 상방향입니다. 따라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동적 하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FZF 값은 마이너스이고 수직 하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적 하중에 대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면 반력 델타 FZF가 플러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의 예에서는 전륜 지면 반력 델타 FZF가 마이너스이므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이 발생하여 전륜 하중이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스펜션 링크들에게 작용하는 힘을 분석할 때 무게 중심의 위치와 상관없이 가상 반작용점 SF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분력 델타 FZF는 전체 구동력 FX가 아닌 전륜에 배분된 구동력 FXF로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에서 전달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이고, 두 번째가 여기서 설명하는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입니다. 차량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서스펜션이나 구동력 배분에 상관없이 차량 전체 구동력 Fx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차량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을 전륜 수직지면 발력 감소량을 사용하여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륜 구동력으로 발생하는 전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지면 발력 마이너스 델타 FZF를 전륜 수직 발력 감소량에서 빼면 식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지면 발력 마이너스 델타 WF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은 제외하고 오로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만을 고려합니다. 프런트 스프링에 의한 하중 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비디오 H0082 피치그오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 A와 점 G를 잇는 직선의 아래 영역에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SF가 존재하면 차량 질량이 가속될 때 전륜에서 후륜으로 스프링에 의한 하중 전달이 발생하므로 스프링을 통한 전륜의 수직 힘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하중 델타 WF는 차량 앞쪽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결과로 프런트의 라이드 하이트는 델타 F만큼 올라갑니다. 여기서 변이 델타 F는 범프일 때 플러스 값을 갖고 리바운드일 때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륜 지면 발력 델타 WF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며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동적 하중 델타 WF는 전륜 구동력 FXF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하중 전달량입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분석한 전륜 구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면 발력 마이너스 델타 WF는 수직 동하중의 작용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지 않고 스프링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발력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제로의 값을 갖습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에 대한 지면 발력 델타 WF가 플러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의 예에서는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이 전륜 지면 발력 마이너스 델타 WF를 발생시켜 전륜 수직 하중이 작아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불력과 스프링 수직 불력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륜 구동차의 전체 구동력 Fx가 작용하여 가속도 AX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피치 운동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AX로 차량이 가속될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 즉 프런트에서 리어로 하중 전달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무게중심 CG의 높이 및 휠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은 서스펜션 링크들이나 스프링과 상관없이 또한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 배분과 상관없이 전체 구동력 Fx가 정해지면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수직 동하중이 발생하면 전륜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감소하고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증가합니다. 이들 수직 동하중은 전륜에서 후륜으로 전달되는 하중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을 전륜 수직지면 발력 감소량을 사용하여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WSF는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체 전륜의 수직 하중이고 WSR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체 후륜의 수직 하중입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델타 WF는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델타 FZF도 마찬가지로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불력 델타 FZF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구동력 Fx가 아닌 전륜에 배분된 구동력 FXF로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림의 예와 같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갖는 차량에서 전륜의 구동력이 작용하면 프론트 서스펜션 어퍼암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링크들의 수직 분력도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에 작용하는 스프링의 수직 분력도 또한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 동화중에 대한 지면 반력은 마이너스이며 힘의 작용 방향이 수직 하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량 델타 WF에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 델타 FZF를 합한 값입니다. 전륜에서는 이들 전체 하중 전달량만큼 수직 하중이 감소합니다. 이어서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후륜의 구동력 FXR이 작용하면 어퍼암의 힘 F1이 작용하고 로어암의 F2가 그림과 같이 작용합니다. 앞선 후륜 구동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 지면 반력 델타 FZR은 동적 하중의 작용으로 스프링을 통하지 않고 서스펜션 링크들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반력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제로의 값을 갖습니다. 힘 델타 FZR은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동적 하중이 지면을 누르면 플러스 값을 갖고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퍼암에 작용하는 F1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F2의 수직 성분 분력을 구하면 그림의 F1Z와 F2Z가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는 이들 두 개 힘의 작용 방향은 모두 지면을 누르는 수직 하방향입니다. 따라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동적 하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FZR 값은 플러스이고 수직 상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적 하중에 대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면 반력 델타 FZR이 플러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의 예에서는 후륜 지면 반력 델타 FZR이 플러스이므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이 발생하여 후륜 하중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스펜션 링크들에게 작용하는 힘을 분석할 때 무게 중심의 위치와 상관없이 가상 반작용점 SR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분력 델타 FZR은 전체 구동력 FX가 아닌 후륜에 배분된 구동력 FXR로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리어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동륜이 있는 서스펜션에서 전달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이고 두 번째가 여기서 설명하는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입니다.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서스펜션이나 구동력 배분에 상관없이 차량 전체 구동력 Fx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전달량을 후륜 수직지면 반력 증가량을 사용하여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륜 구동력으로 발생하는 후륜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지면 반력 델타 FZR을 후륜 수직 반력 증가량에서 빼면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지면 반력 델타 WR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은 제외하고 오로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만을 고려합니다. 리어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비디오 H0081 피치고메트리 파트 1 후륜 구동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 B와 점 G를 잇는 직선의 아래 영역에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SR이 존재하면 차량 질량이 가속될 때 전륜에서 후륜으로 스프링에 의한 하중 전달이 발생하므로 스프링을 통한 후륜의 수직 힘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프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직 동화중 델타 WR은 차량 뒤쪽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결과로 리어 라이드 하이트는 델타 R만큼 내려갑니다. 여기서 변이 델타 R은 범프일 때 플러스 값을 갖고 리바운드일 때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후륜 지면 반력, 델타 WR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며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동적 하중 델타 WR은 후륜 구동력 FXR이 발생했을 때 스프링을 통한 수직 동하중 전달량입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분석한 후륜 구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면 반력, 델타 WR은 수직 동하중의 작용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지 않고 스프링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면 반력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제로의 값을 갖습니다. 스프링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에 대한 지면 반력, 델타 WR이 플러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하중 전달로 전체 수직 하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의 예에서는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이 후륜 지면 반력, 델타 WR을 발생시켜 후륜 수직 하중이 커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어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분력과 스프링 수직 분력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륜 구동차의 전체 구동력 Fx가 작용하여 가속도 AX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피치 운동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AX로 차량이 가속될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 즉 프런트에서 리어로 하중 전달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무게중심 CG의 높이 및 휠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은 서스펜션 링크들이나 스프링과 상관없이 또한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 배분과 상관없이 전체 구동력 Fx가 정해지면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수직 동하중이 발생하면 전륜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감소하고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수직 동하중만큼 증가합니다. 이들 수직 동하중은 전륜에서 후륜으로 전달되는 하중 전달량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을 후륜 수직 지면 반력 증가량을 사용하여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WSF는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체 전륜의 수직 하중이고 WSR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체 후륜의 수직 하중입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마이너스 델타 WR은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 마이너스 FZR도 마찬가지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의 수직 분력, 마이너스 델타 FZR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구동력 Fx가 아닌 후륜에 배분된 구동력 FXR로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 비디오 후륜 구동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림의 예와 같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갖는 차량에서 후륜의 구동력이 작용하면 리어 서스펜션 어퍼암과 로어암에 작용하는 링크들의 수직 분력도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에 작용하는 스프링의 수직 분력도 또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에 대한 지면 반력은 플러스이며 힘의 작용 방향이 수직 상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직 동하중 전달량은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량 델타 WR에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 FZR을 합한 값입니다. 후륜에서는 이들 전체 하중 전달량만큼 수직 하중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앞선 비디오 H0001 차량 동력학 중량 이동편에서 가속을 하는 자동차에 발생하는 힘들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내용 중 가속도 AX를 받는 차량에 대한 중량 이동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식에 나타낸 모든 힘들 FXF, FZF, FXR, 그리고 FZR은 전륜과 우륜의 힘이 합쳐진 힘을 나타냅니다. 차량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으로부터 식10을 구할 수 있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으로부터 식1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무게중심 CH를 중심으로 가속 시 발생하는 모든 힘들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식1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식으로부터 가속 시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힘 FZF를 식13과 같이 구할 수 있고 후륜에 작용하는 힘 FZR을 식1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13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전륜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두 번째 항은 가속시 전륜의 무게가 감소하는 하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식 14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정지시 혹은 정속시 후륜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두 번째 항은 가속시 후륜의 무게가 증가하는 하중을 나타냅니다. 솔리드 엑셀에 연결된 전륜 구동륜에 대하여 전륜 휠센터 기준으로 프런트 스프링 변이 델타 F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륜 구동력 FXF와 수직 동하중 그리고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의 변동량 델타 WF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WF는 프런트 스프링 힘을 전륜 휠 센터를 지나고 노면의 수직한 선을 따라 작용하는 힘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한편 프런트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SF에 대하여 모멘트를 계산하면 식 1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5의 괄호 안의 처음 두 개항은 전륜에 작용하는 지면 반력과 관련되며 다음 두 개항은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기인하는 항이고 괄호 밖 나머지 항은 프런트 링크의 수직 불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식 15는 전륜에 작용하는 지면 반력이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프런트 스프링 힘과 프런트 링크 힘이 가상 반작용점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델타 WF에 대하여 식 15를 정리하면 식 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륜 휠센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델타 WF는 프런트 서스펜션 휠 레이트와 전륜 휠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사용하여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 휠센터 기준 프런트 스프링 수직 변이는 실제 프런트 스프링 축을 따라 측정한 값이 아니고 전륜 휠센터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값으로 프런트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식 17에서 KF는 프런트 휠 레이트를 나타내고 델타 F는 전륜 휠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프런트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나타냅니다. 식 17의 첫 번째 항은 가속도가 AX일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 성분을 나타냅니다. 식 17로부터 프런트 스프링 하중의 변동력 델타 WF는 차량 전체 수직 동하중 WHGLAX와 프런트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불력의 차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 17로부터 차량 전체의 수직 동하중이 프런트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불력보다 크면 프런트 스프링 힘 KF 델타 F는 음수이며 전륜 수직 하중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F는 범프에서 플러스, 리바운드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어서 솔리드 엑셀에 연결된 후륜 구동륜에 대하여 후륜 휠센터 기준으로 리어 스프링 변이 델타 R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륜 구동력 FXR과 수직 동하중 그리고 리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의 변동량 델타 WR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WR은 리어 스프링 힘을 후륜 휠센터를 지나고 노면의 수직한 선을 따라 작용하는 힘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한편 리어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 SR에 대하여 모멘트를 계산하면 식 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8의 괄호 안의 처음 두 개항은 후륜에 작용하는 지면 반력과 관련되며 다음 두 개항은 리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에 기인하는 항이고 괄호 밖 나머지 항은 리어 링크의 수직 불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식 18은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동하중에 대한 지면 반력이 리어 가상 반작용점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리어 수직 스프링 힘과 리어 수직 링크 힘이 가상 반작용점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델타 WR에 대하여 식 18을 정리하면 식 19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후륜 휠센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델타 WR은 리어 서스펜션 휠 레이트와 후륜 휠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를 사용하여
식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후륜 휠센터 기준 스프링 수직 변이는 실제 리어 스프링 축을 따라 측정한 값이 아니고 후륜 휠센터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값으로 리어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식 20에서 KR은 리어 휠레이트를 나타내고 델타 R은 후륜 휠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따라 측정한 리어 스프링에 기인하는 변이를 나타냅니다. 식 20의 첫 번째 항은 가속도가 AX일 때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리어 서스펜션 링크들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 성분을 나타냅니다. 식 20으로부터 리어 스프링 하중의 변동력 델타 WR은 차량 전체 수직 동화중 WHGLAX와 리어 링크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의 차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 20으로부터 차량 전체의 수직 동화중이 리어 링크들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보다 크면 스프링 힘 KF 델타 R은 양수이며 후륜 수직 하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R은 앞서 설명한 델타 F와 마찬가지로 범프에서 플러스, 리바운드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유도한 식들을 이용하여 사륜 구동 차량이 가속할 때 피치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구동력에 대한 전륜 구동력의 비율을 크사이라고 하면 전륜 구동력 FXF를 식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후륜 구동력 FXR을 식 2, 그리고 차량 전체 구동력 FX를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구동력 FX는 가속도 AX와 차량 질량으로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전륜 스프링의 동적 힘 마이너스 델타 WF를 나타내는 식 17의 FXF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21을 얻을 수 있고 후륜 스프링의 동적 힘 델타 WR을 나타내는 식 20의 FXR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 21을 프런트 휠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스프링 변이 델타 F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4를 얻을 수 있고 식 23을 리어 휠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스프링 변이 델타 R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치각 파이 P가 작을 때 탄젠트 파이 P는 파이 P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 24와 25로부터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식 26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의 단위를 라디안입니다. 식 26의 오른편, 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수직 동화중 전체가 리어 스프링에 작용했을 때 리어 스프링 변이와 관련된 항목이고 두 번째 항은 후륜 구동력이 리어 서스펜션 링크에 발생시키는 힘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리어 스프링 변이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리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전체 수직 동화 중에서 서스펜션 링크의 힘을 뺀 값이므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은 수직 하방향의 리어 스프링 변이 델타 R을 휠베이스 L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식 26의 오른편, 괄호 안의 세 번째 항은 수직 동화 중 전체가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했을 때 프런트 스프링 변이와 관련된 항목이고 네 번째 항은 전륜 구동력이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에 발생시키는 힘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프런트 스프링 변이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프런트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전체 수직 동화 중에서 서스펜션 링크의 힘을 뺀 값이므로 식 26은 오른편,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은 수직 하방향의 프런트 스프링 변이 델타 F를 휠베이스 L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앞서 구한 식 26으로 사륜 구동의 피치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 26의 전체 구동력에 대한 전륜 구동력의 비 크사이가 1이면 식 26은 전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나타내는 식이 되고 크사이가 0이면 식 26은 후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식 26의 크사이 값에 1을 대입하면 식 26에서 괄호 안의 두 번째 항이 0가 되므로 식 26은 식 27이 됩니다. 식 27은 앞선 비디오 C008E 피치조메트리 파트 2 전륜 구동 차량에서 구한 바가 있는 피치각식과 동일합니다. 한편 식 26의 크사이 값에 0를 대입하면 식 26에서 괄호 안의 네 번째 항이 0가 되므로 식 26은 식 28이 됩니다.
C28은 앞선 비디오 S0081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1 후륜 구동 차량에서 구한 바가 있는 피치각식과 동일합니다. C26에서 프런트 휠레이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같고 가상 반작용점을 나타내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 C26으로 나타낸 사륜 구동 차량에 대한 피치각은 C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치각 제로의 조건은 C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C29는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 있는 프런트 휠레이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동일한 경우에 전륜 구동 차량과 후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을 나타내는 식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제로 조건을 나타내는 C30도 프런트 휠레이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동일하고 가상 반작용점을 나타내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 전륜 구동 차량과 후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제로의 조건을 나타내는 식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사륜 구동 차량에서 피치각 제로의 조건을 C26으로부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피치각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C26의 괄호 안의 수식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C26으로부터 피치각 제로의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C26의 처음 두 개 항목은 리어 서스펜션과 관련된 항목들이고 마지막 두 개 항목은 프런트 서스펜션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C26의 괄호 안의 수식 중 리어 서스펜션과 관련된 처음 두 개의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고 프런트 서스펜션과 관련된 마지막 두 개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면 C26의 괄호 내의 수식 전체가 제로가 되므로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먼저 피치각 제로를 만족하는 리어 서스펜션의 조건은 C26의 괄호 안의 수식 중 처음 두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C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피치각 제로를 만족하는 프런트 서스펜션의 조건은 C26의 괄호 안의 수식 중 마지막 두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C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런트 휠레이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같고 가상 반작용점을 나타내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 C31로 나타낸 리어 서스펜션의 피치각 제로 조건은 C33으로 나타낼 수 있고 C32로 나타낸 프런트 서스펜션의 피치각 제로 조건은 C3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33을 L분의 H에 대해서 정리하면 C35를 얻을 수 있고 C34를 L분의 H에 대해서 정리하면 C3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C35와 C36의 양변을 각각 합하면 C37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37을 D2분의 2에 대해서 정리하면 C30을 얻을 수 있습니다. C30의 결과는 C26의 괄호 안의 수식 전체로부터 계산한 앞서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운동에 대해서 맞는 표현을 어떤 것일까요? 1번 전륜 구동력 및 후륜 구동력의 비율에 따라 피치각은 달라집니다. 2번 무게 중심의 높이는 피치각에 영향을 줍니다. 3번 휠베이스는 피치각에 영향을 줍니다. 4번 전륜 구동력과 후륜 구동력의 비율이 피치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이 맞는 답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의 피치 그로메트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에서는 리프트와 스컷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리프트는 사륜구동 차량이 가속할 때 전륜 구동력으로 차량의 앞쪽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스컷은 사륜 구동 차량이 가속할 때 후륜 구동력으로 차량 뒤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입니다.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서 수평으로 발생하는 구동력이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바디의 앞쪽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뒤쪽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안티리프트 지오메트리는 프런트 구동륜으로 가속할 때 차량 앞쪽이 올라가지 못하게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티스컷 지오메트리는 리어 구동륜으로 가속할 때 차량 뒤쪽이 내려가지 못하게
리어 서스펜션 링크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치 운동의 분석에서 수학적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피치 운동 중 차량의 무게중심이 종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언스프렁 질량과 링크들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가속도에 따른 동적 하중 전달만을 고려합니다. 차량의 무게 중심의 높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반작용점, 즉 버추얼 리액션 포인트는 기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디에 대한 해당 휠의 순간 중심 혹은 해당 휠에 대한 바디의 순간 중심입니다. 휠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에서 가상 반작용점을 지나는 모든 힘들은 휠 혹은 스프렁 질량을 회전시키지 못합니다. 프론트 솔리드 엑셀에서 전륜 구동력이 작용하면 가상 반작용점이 전륜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 가상 반작용점이 높아질수록 프론트 라이드 하이트가 낮아집니다. 리어 솔리드 엑셀에서 후륜 구동력이 작용하면 가상 반작용점이 후륜보다 앞에 있는 경우에 가상 반작용점이 높아질수록 리어 라이드 하이트가 높아집니다.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이 가속할 때는 전륜과 후륜 타이어 모두에서 구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모두에 대한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 지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프트는 전륜 구동력으로 계산하고 스컷은 후륜 구동력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구동력에 대한 전륜 구동력의 비율을 사용하여 피치 지오메트리를 분석합니다. 피치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륜 구동력을 이용하여 전륜 스프링 변이를 전륜 휠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후륜 구동력을 이용하여 후륜 스프링 변이를 후륜 휠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전륜과 후륜의 스프링 변이로부터 피치각을 계산합니다. 피치각이 제로가 되는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피치각을 나타내는 식에서 리어 서스펜션과 관련된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고 프런트 서스펜션과 관련된 항목들의 합이 제로가 되면 피치각은 제로가 됩니다. 프런트 휠레이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서로 같고 프런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리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차량 휠베이스의 중앙 횡단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경우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제로 조건은 전륜 구동 차량과 동일하고 또한 후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제로 조건과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런트와 리어 휠레이트가 같고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중앙 횡단면에 대칭일 경우에 전륜 구동, 후륜 구동, 사륜 구동 차량의 피치각 제로의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륜 구동에서 피치각 제로 조건은 구동력 배분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중앙 횡단면의 대칭이라는 것은 프런트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를 기준으로 프런트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의 수직 높이 및 수평 길이가 리어 타이어 노면 접촉 센터를 기준으로 리어 서스펜션의 가상 반작용점의 수직 높이 및 수평 길이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프런트 가상 반작용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수직 높이와 리어 가상 반작용점에서 차량 무게 중심까지의 수직 높이가 동일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81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1에서는 롤 운동과 피치 운동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치 운동과 관련한 전체 개요와 용어를 설명하였고 차량 구동 타입과 구동장치 설치 방식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후륜 구동에서 스컷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과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또한 피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82 피치 지오메트리 파트 2에서는 전륜 구동에서 리프트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과
피치각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피치그오메트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 차량의 피치 운동을 비교하고 이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피치그오메트리 파트 4로서 제동 시 발생하는 다이브와 라이즈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